네, 뭐 오늘 아침에 그 온갖 경제지 방송에서 유동성으로 크게 다뤘던 증권사들의 그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 조작 담합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들어갔다 그런 얘기인데 네. 지금 가뜩이나 시기가 2008년 리보 금리 조작 사태가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클레이즈가 뭐 4억 달러 넘게 벌금도 두드려 맞고 했는데 많이 됐으니까 뭐 사실 좀 확인보다는 좀 이후의 영향 이쪽으로 좀 많이 좀 짚어볼까 해요. 일단 이 CD 금리 그 호가를 제출하는 곳, CD 금리를 우리가 이렇게 책정했다라고 이제 제출하는 곳이 10개라고 하는데 예, 10개사입니다. 예, 어딘지 좀 일단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총 이제 10개사가 있고요. 6개월마다 이제 10개사가 바뀝니다. 바뀌죠. 교체가 되는데 이제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됐던 건 상반기에 있었던 유진증권, 대신증권, 리딩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HMC, KB, KTB, LIG증권 등 10개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셋이라든가 우리투자증권 이런 데는 좀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거죠. 네, 지난번 바뀌니까 이게.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데 가면 정말로 이게 자기들 판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일이 이제 터지는 거죠. 네, 기자님 있잖아요. CD 금리, 그 양도성 예금 증서 CD 이거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예금 증서와 보통 통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통장은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모 은행에 가서 이제 예금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알아서 인수를 하던가 아니면 적금을 하던가 그렇게 되는데요.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일종의 채권처럼 이제 어느 정도 만기가 지났을 때 그 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이제 그 뭐 만기에 맞게끔 이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증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양도성 예금 증서 사고 팔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발행하는 곳은 시중 7개 은행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이제 단기 자금 조달용으로 CD를 발행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금융투자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유통이 되잖아요. 그럴 때 각 증권사들이 이제 호가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호가를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뭐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있잖아요. 네네. 이 호가들을 받아서 이제 금투협에다가 매일 오전과 오후에 각 1회씩 이제 2번을 보고를 하면은 금투협은 그걸 평균을 내갖고 고시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CD금리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래 동향에 따라서 이제 CD금리가 뭐 매일 바뀌는 게 사실상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금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주권사가 이제 호가를 내면 맞습니다. 최고, 최저 빼고 8개 네네. 이제 평균치 낸다는 건데 맞습니다. 보도낸 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많이 있었는데 이게 좀 크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번에 보니까 한 3개월 동안 이제 그대로 3.5%인가요? 맞습니다. 4월 9일부터 네. 4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그러니까 7월 12일날 금통위가 똑같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 한 번도 10개사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막 갖다 찍는 거예요. 막 갖다 찍는데 10개사가 찍었고 그다음에 그날 또 시장 금리가 계속 바뀌잖아요. 게다가 네. 또 요즘에 경기 둔화 우려도 있고 하면서 또 이제 돈은 계속 대기성 자금을 했는데 투자할 곳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D 금리는 단 하루도 이제 변동이 없이 계속 3.54라는 숫자가 그대로 유지됐었어요. 3.54. 자, 다른 것들은 다 변했고. 맞습니다. 뭐, 기준금리는 그 사이에는 뭐 변화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좀 이제 내렸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0개 증권사가 내는 호가가 정말 정말 3개월 동안 변함이 없었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참, 그래서 결국은, 야, 걔들이 짜고 친 거 아니냐. 담합을 하고, 네. 야, 3.5만 써내. 충분히 3.5 오해 소지가 네, 있고 써내, 가능성도 써내. 있고요. 있을 수 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단순하게. 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거냐. 이건 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맞습니다. 일단은 황 기자. 이 CD 금리가 우리 변동성 예금 대출할 때 이렇게 많이 변동성 맞습니다. 대출, 맞습니다. 변동금리 대출할 때 많이 이제 기준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한 약 300조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300조. 그러니까 300조 원 정도의 대출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받으면 변동금리 대출을 했었을 때 대출자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CD 금리를 이제 기준으로 삼을 건지,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삼을 건지, 아니면은 코픽스 대출이라고 해갖고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어떤 금리 그 부분이 있잖아요. 2010년에 도입됐는데 그것을 이제 쓸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앞서 이제 뭐 유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한증권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국고채 3년물이라든가 이제 CD 금리 외에 여타 이제 시장 금리로 나타내는 지표들은 계속 하락세였었어요. 한 3개월간.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CD 금리가 이제 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픽스 이쪽으로 선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은 근데 CD 금리에 연동된 300조 원의 대출금을 이제 가진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금리는 사실상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금리가 이제 CD 금리다 보니까 내려갔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이자를 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증권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는 단순히 이제 중개회사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안 내리고 높은 채로 유지해봤자 우리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다. 네. 그 이익은 누가 보냐? 은행권이죠, 은행권. 은행이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비싸게 대출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그만큼 상당한 돈을 부당이익을 엄청난 돈을 버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과연 은행이 뭔가 이 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데 뭔가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의혹이 사실상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가 지금 하나은행 지금 네, 조금 네. 전에 들려온 소식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단합 의혹과 관련해서 증권사에 의해서 은행권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은행의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 네. 지금 현재 기사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황 기자. 네. 증권사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는 이득이 없는데 무슨 담합을 하냐 이런 입장이고 네. 은행도 아니 우리가 저 금융당국이 저렇게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증권사한테 무슨 압력을 넣거나 네. 뭔가 뭐 리베이트 같은 거 야 CD 금리 높게 해주면 우리가 대신 니들한테 뭐 상품 많이 밀어줄게 예금 뭐 채권 같은 거 많이 뭐 이렇게 넣어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네. 조금 좀 의문스러운 게 뭔가 조작을 하려거나 하면 네. 이렇게까지 길게 고정으로 뭐 했겠어요. 조금씩 그렇죠. 올렸다, 조금씩 내렸다. 그래도 머리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CD 이제 양도세 이금증서의 지금 발행 잔액 자체가 한 1조 원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네, 해요. 유통 잔액이 네, 맞습니다. 유통되는 게. 유통 잔액이 그렇게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한번 보시다 보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극히 미미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살려고 하더라도 매도하는 사람이 없고 팔려고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형성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54라는 그게 이제 3개월 동안 쭉 유지가 된 거지. 우리가 일부러 맞춘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또 항변을 또 하고 또 있죠. 그러니까 2008년 리보 조작건은 이제 바클레이즈가 이제 고백한 거 보면은 12개 이제 IB들이 글로벌 IB들이 걸렸는데 바클레이즈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 20몇 개 이제 은행들이 이제 네, 네. 그 리보 금리를 이제 제출을 해서 그걸 이제 평균해서 이제 하는 건데 맞습니다. 좀 이렇게 자기들은 좀 낮게 써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제 리니언시 제도가 거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자진 신고하면 조금 경감시켜주는? 네. 그래서 이제 어. 뭐 4억 몇 천만 불 이렇게 좀 과징금 맞았는데 그쪽은 이제 우리가 낮췄다. 의도적으로 낮게 써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과연 그러면 이 은행들이라든가 증권사 입장은 뭐냐면 워낙 거래가 안 돼가지고 뭐 의미가 없다. 이게 지금 CD 금리가 이게 옛날부터 나온 얘기고 사실은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이게 거래가 안 된다. 한국상 기자 얘기한 대로 지금 발행된 CD 잔액 중에서 거래되는 거는 한 1조 원 남짓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제 종가로 계속 냈다. 어제 종가로 계속 냈다.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왔다? 네. 그게 이제 유지가 된 거죠, 이제. 증권사의 항변이 그러합니다. 은행들은 사실상 더 저는 이제 의심이 많이 가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은행들은 지금 공정위가 당장 현장 조사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선 이제 10개 증권사들이 있지만요. 이 중에서 보면 은행 계열의 증권사도 있지만 아닌데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중 7개 은행들, 오늘 이제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 말씀하셨잖아요. 신한금융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대투증권이 있고요. 이 은행의 계열 증권사들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사실상 많고요. 그리고 또 은행이 이제 증권사 입장에도 큰 손 고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이제 은행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이제 호가를 낮춰서 제출할 이유가 있을까? 예,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일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투명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클레이즈는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거죠. 이를테면 이제 내가 저 은행이랑 거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뭐 5%로 그랬다 그런데 3%로 그랬다 이렇게 해버리면 리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리보금으로 바클레이즈가 조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싸게 하는 거죠. 비용을 적게. 그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고 충분히 맞습니다. 조작의 동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네. 했다는 거고 고백을 했고 그런 건데 이제 과연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했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정위는 이제 계속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리보 핫에 터지니까 지금 한 거거든요. 네. 사실상. 가뜩이 왜냐면 푹 떨어졌죠. 그리고 뭔가 CD 확산되고. 금리가 이 10개 증권사에 의해서 정말 뭐 그냥 좀 무의미 없이 결정이 된다. 이런 거는 지적이 오래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시장 자체를 손보아오지 않은 금융당국이라든가 협회 네. 이런 데에도 책임을 절대 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은행이 과연 뭔가 증권사와 어떤 유무선상에 아니면 직접 만나가지고 좀 뭔가가 있었는지. CD 금리 별로 의미도 없는데 말이야. 그냥 그대로 가자. 어제 거로 가지 뭐. 했을 수도.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공정위 조사에서 이 물증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나올까요?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사실상 잡기 힘들다라고 하죠. 이건 뭐 그런데 금융사람들도 이제 하고 있고. 공정위 이 관료들 조사하는 거 보면 딱 기준입니다. 무대뽀. 그래서 이게 뭔가 좀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뭐 대출금리의 몇 bp를 너희들이 이익받기 때문에 과징금은 몇 천억 다 이렇게 때리거든요 원래. 그래서 한번 공정위 공무원들의 그 어떤 그 준엄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증권사들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건 맞죠? 증권사들은 이제 좀 많이 좀 당혹스럽다고 하고요. 네. 이제 아까 또 뭐 보도 나왔던 거 보면은 이제 금토협에다가 이제 매일 이제 2번씩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증권사들이 이걸로 뭐 보이콧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또 예. 있었어요. 굳이 뭐 우리가 이렇게 관련 내용 그렇죠. 보고 있어요. 금리 네. 보고를 거부하자라는 맞습니다. 내용. 별 이익도 없는데 네. 이런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할 필요 의심받기 없다는 싫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진작에 하지 많이 좀 계실 이렇게. 거예요. 진작 이러지. 예. 이렇게 문제 터지면 이때 다 이래요. 맞습니다. 항상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도 그때는 때가 늦는다. 이 공정위 담합 조사는 과징금 자체 규모가 이게 뭐 완전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막 이만큼 커지거든요. 오늘 다행히 하나금융지주는 조금밖에 안 빠지네요. 1%대. 네. 예. 근데 이게 뭐 상당히 좀 구체화되고 안 좋은 쪽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은행주들 또 한 번 또 실현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입니다. 뭔가 안 좋은 조짐 보이면요. 또 한 번 이 이슈 들고 저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종목 대탐험으로 이어갈게요. 네.